식물성 오메가3의 제왕 들깨. 최적의 들깨 생육지로 손꼽히는 경남 하동은 지금 고소한 들깨 향이 가득. 100% 유기농 들깨로 갓 짜낸 황금빛 들기름의 유혹. 자연에서 온 천연 영양제 하동 들깨를 팔도 명품 고향을 부탁해서 공개합니다. 지역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발전소의 유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녁이 있는 삶. 네. 뭐 정치인의 어떤 공약으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저녁 때 집에 이렇게 일찍 들어가게 되는 네. 우리 아빠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 때는요, 거하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아빠의 모습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직장 다니다 보면 회식이나 이런 모임을 피할 수가 없는데 네. 이 모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집으로 향하게 되고 네. 저녁도 같이 먹게 되고 네. 또 응접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할 시간도 많이 늘어나니까 네. 정말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네. 저녁에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를 맞아요. 배우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취미생활로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 뭐 운동하시는 분들. 맞아요. 운동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 결국 아빠들의 뱃살도 조금 들어가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네네. 드는데 좀 우스갯소리기는 한데 네. 매일 아빠가 늦게 들어오다가 네. 이렇게 일찍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좋지만 그러니까요. 우리는 밥을 또 차려야 뭐 되잖아요. 이것저것 또 챙겨줘야 되고 이러니까 네. 아이, 그래도 일찍 들어오니까 좋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아빠가 이제 하는 말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하시기 쉬운데 일찍 네. 들어가서 빨리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이야 어떻게 시작되었던 간에 저녁에 있는 삶, 온 가족들에게 또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이 그럼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것의 네. 국가의 건강의 기본은 기본 단위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네.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하나 대한민국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각 지역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발전소. 지금부터 알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네. 명품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냥 명품이 아니에요. 네. 수입해서 온 명품이 아니고요. 우리 네. 땅에서 이 네. 건강한 우리 땅에서 나는 건강한 먹을거리 진짜 명품을 소개해 드리는 팔도 명품 고향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있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 이것이 명품이다라는 네. 것들을 진짜 아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지면요, 이렇게 뜨끈한 거 생각이 날 때 맞아요. 네. 우리 할머님과 어머님들이 끓여주셨던 들깨탕, 아, 구수한 좋죠. 들깨탕 많이들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팔도 명품은 바로 그 주인공 들깨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사실 들깨 네. 하면 추억의 음식 재료예요. 네. 어떤 국이나 찌개를 끓이든지 네. 이렇게 들깨를 좀 넣어서 먹으면 그렇게 네. 고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시골에 살으셨던 분들은 예전에 그 들깨 타작 네. 이게 털면서 들깨 모으던 이런 그 할머니와 또 고향의 어떤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억의 음식인 들깨가 식물성 오메가3가 아주 가득하다는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렇군요. 자연에서 온 천연 영양제입니다. 경남 하동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경상남도 하동군. 반짝거리는 섬진강 줄기 따라 고소하게 퍼지는 향기를 찾아온 오늘의 팔도 명품. 아, 시방이 세워졌으니 빨리 일어나 가자. 빨리 일어나. 뭐라고 예? 시간이 벌써 다 입혔다고 예? 돌았으면 채워진 게 시방인데 빨리 가자. 가자. 식물성 오메가3는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울 뿐 아니라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오늘의 주인공. 젊음을 되돌려주는 회춘식품.
바로 고소한 들깨입니다. 조용한 하동을 일깨우는 소리. 과연 무슨 소리일까요? 두리번거리던 담당 PD. 소리를 찾아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담당 PD 눈앞에 펼쳐진 건 철썩철썩 내려치는 경쾌한 들깨 터는 소리였습니다. 투박하게 보이는 들깨지만 이를 키우기 위해선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는데요. 사실 하동은 들깨가 성장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특히 넓은 하동의 들깨밭은 9월의 장관을 이룬다는데요. 바로 하얀 들깨꽃이 피어나 들판에 별을 뿌린 듯하다고 합니다. 들깨를 키우기 위해선 청정지역에 적당한 빛과 유기질 토양은 물론이고 맑고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요. 거기다 들깨의 성장 기간인 6월에서 8월까지 성장하기에 최적의 온도인 20도에서 30도까지 딱 맞을 정도로 하동은 들깨를 키우기 위한 최적지였습니다. 즉, 배수가 좋고 풍부한 유기질 토양에 바로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한 물과 들깨 생육에 적당한 온도까지. 넓고 넓은 들깨밭이 이해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동에 펼쳐진 들깨밭은 현재 모두 합쳐서 3만 평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 유기농을 고집합니다. 10월인 지금은 한창 들깨를 수확하는 시기라는데요. 수확 역시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 나란히 줄을 서서 자신이 맡은 구역의 들깨를 베어내는데요. 그들 사이에 낯질에 서툴러 보이는 젊은 여성 한 분이 끼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젊은 여성분은 누구시죠? 식품은 약이다라고 하잖아요. 유기농 식품이 곧 사람의 건강에 가장 좋은 자연의 선물이다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가슴 깊게 저희가 깨닫게 됐고요. 농사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젊은 여성분이 이 넓은 하동 들깨밭의 주인인 임수정 씨입니다. 그녀의 지론대로 유기농을 고집하고 있는 하동 들깨. 벌레 먹은 잎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기 이쪽으로 잠깐 와보실래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녀를 따라간 창고. 그녀가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유기질 비료였습니다. 이게요,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데요. 땅 속에 이거를 뿌리면 방사균이 증가를 하게 돼요. 물을 통해서 이제 식물들이 더 많은 영양분을 땅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영양 성분이 많은 야채로 성장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바로 그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를 보고 뭔가를 등에 메고 나오는 그녀. 이게 뭔가요? 아, 이건요, 제가 지금 벌레를 쫓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으로 신나게 뿌리는데요. 아니 이렇게 얼굴에 막 뿌리셔도 되는 거예요? 아우, 그럼요. 얘는 그 왜 좋은 거 안주거리로 나오는 은행 있잖아요. 걔를 말린 거에다가 식초를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한 거라서 전혀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 대신 번거롭지만 식초에 콩기름과 말린 은행을 섞은 천연 방충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에는 서로 이제 싫어하는 게 있어서 얘를 뿌리면 벌레들이 도망을 가요. 잎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기농 병충 방제입니다. 그녀는 유기농 재배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들깨 농사 전체를 전통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들깨밭이라면 기계로 수확하는 등 기계의 힘을 빌릴 수도 있을 텐데 농사꾼이 부지런해야 건강한 식품이 나온다는 생각 아래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들깨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신 들깨를 왜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말려야지. 말려야 잘 털려요. 말려야 또 쉽게 털리니까 다 털리고 그래서 말리는 거야.
이렇게 일일이 수확한 들깨떼는 밭에 잘 널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한 뒤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따사로운 가을볕에 바싹 말려줍니다. 바싹 말랐다 싶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노동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방망이나 도리깨로 깨를 터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바싹 마른 참깨나 들깨는 이렇게 때려가며 시방에서 깨를 털어왔는데요. 허리와 어깨가 많이 아픈 노동이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임수정 씨는 최대한 일일이 들깨 터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들깨가 오는 곳은 바로 이곳, 그녀의 공장인데요. 이곳은 그녀의 유기농 들깨로 유기농 들기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들기름의 색깔은 어떤가요?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 고온에서 바짝 볶은 뒤 압착을 통해 갈색빛이 도는 그런 들기름이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녀의 들기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갈색 들기름과는 다른 눈부신 황금빛인데요. 이게 정말 들기름 맞나요? 네, 들기름 맞습니다. 진짜 들기름은 이렇게 황금빛을 띠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먹어온 갈색 들기름은 고온에서 들깨를 볶은 뒤 짜낸 들기름이라는데요. 그녀의 황금 들기름과는 색부터 너무 비교가 됩니다. 들깨는 많이 볶으시면 기름이 많이 나오면서 대신 그 산화가 돼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녀는 들기름을 덜었더라도 건강한 들기름을 만들고자 노력했는데요. 제가 만든 들기름은 유기농에다가 저온 압착으로 만든 콜드프레스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에요. 그래서 몸에 정말 좋고 피부 마사지에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녀는 직접 재배한 유기농 들깨를 이용하여 저온 냉각 착즙법으로 들기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장 반응이 반반이었지만 굽히지 않고 저온 압축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혀 뜨겁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할 정도로 얘는 볶지를 않아서 그냥 실온 들깨 그냥 들기름 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또한 이렇게 저온 압축식으로 들기름을 만들면 식물성 오메가3가 일반 들깨류에 비해 훨씬 풍부하며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등을 가득 함유한 유기농 황금 들기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 작물인 이 들깨를 이렇게 잘 짜서 해외 박람회를 가지고 갔더니 현지인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우세요. 너무 좋고 슈퍼푸드고 건강에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일본에 수출도 하고 다른 나라도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하지만 좀 더 세계적인 우리 황금 들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젊은 분들 포함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우리 황금 들기름을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깨 키우기의 최적지인 하동. 그 하동에서 유기농은 물론 전통 재배 방식을 고집하며 저온 착즙법으로 황금 들기름을 생산하고 있는 임수정 씨. 그녀의 고소한 인생 2막을 팔도 명품에서 응원합니다. 이 물 좋고 산 좋은 하동에서 자라는 들깨니까 얼마나 우리 몸에 네. 좋겠어요. 명품 중에 명품. 이 하동 들깨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하동에서 올라오신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좀 인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까지만 해도 이제 피아니스트로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경남 하동에서 이제 들깨를 재배를 하고 또 생들기름, 유기농 생들기름 등을 이제 생산을 하는 이제 자칭 타칭 들깨 아가씨
들깨와 사랑에 빠진 들깨 아가씨라고 하는 임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역에 축제를 하면 이제 네. 거기 뭐 포도 아가씨, 네. 뭐 이렇게 해서 미인 대회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들깨와 사랑에 사랑에 빠져서 네. 자칭 들깨 아가씨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피아니스트 유럽의 이 피아노의 선율을 들려주시던 분이었는데 네. 이제는 하동에 들깨의 향을 널리 전파하는 들깨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반갑고요. 스튜디오에 네. 저희 이제 항상 멋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오늘따라 네. 야 이게 깨꽃이 피었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아름다우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아니에요. 김지연 씨 네. 긴장하셨어요? 아이고 또 저까지 또 그러세요 또. 아이고 기죽게. 네.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화면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들깨밭이 3만 평이에요. 네. 근데 이걸 다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대단하세요. 이렇게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기까지 시행착오가 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올바른 먹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이제 농촌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무조건 저희는 유기농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좀 그게 쉽지는 않고 하지만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유기농을 하려면 일단 그 땅 자체가 그 화학 비료나 농약이나 이제 이런 성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제 땅을 먼저 이렇게 해독시키는 그래서 거의 한 3년 동안 해독을 먼저 이야.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좋은 어떤 네. 제품이나 이런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 그 전에 정말 어떤 집념이나 고집, 이 인고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3년이라는 3년 동안 세월을, 네. 땅을 아예 건강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일에 집중을 네.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도 또 연구하신 유기농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유기농을 하려면 네. 이제 땅 자체에 힘이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유기질 비료라든지 아니면은 천연 방풍제라든지 네. 이제 그런 거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인체에 무해할까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네.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아까 화면에도 네. 보니까 네. 이게 몸에는 정말 좋은 거죠. 네. 완전히 어떤 그 해로운 물질도 들어가지 않은 네. 지금 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들깨만 가지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다양한 어떤 가공품들 갖고 나오셨거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황금색 유리병에 든 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고 이제 공장에서 특허 기술로 이렇게 맑게 짜낸 이제 황금 들기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유기농이고 이제 성분 자체도 그 유기농 오메가3 식물성 오메가3 네. 성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캡슐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 건강기능식품으로 네. 바로 또 인증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 그거는 캡슐, 그러니까 한 스푼씩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캡슐로 바로 그냥 물에다 딱 드실 수 같이 있도록 드시면 되고. 그렇게 네. 하시고 옆에는 이제 통들깨 뒤편으로 보시면은 네. 이제 그 자소엽이라고 네. 들깨과에 이제 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어성초랑 녹차랑 해서 흔히 시중에서 이제 발모팩이라고 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헤어 미스트로 유기농으로 이제 개발을 네네. 해서 그냥 간편하게 뿌리면서 네, 그래서 두피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발이 빠지시는 거를 이제 이렇게 방지를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저기서 그럼 들기름은 네. 제 거, 헤어 모발 스프레이는 이영서 씨 거. 제가 어느 날 방송 중에 좀 풍성하다 보이시면 오늘 덕이에요. 오늘 제품 덕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옆을 네. 보시면 네. 이제 그 저희는 생 들기름이기 때문에 네. 한 번만 이렇게 짜서 압착을 해서 짰기 때문에 남은 깻묵에도 아주 영양 성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피부에 오메가3를 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들깨민으로 건강하게 피부를 보호하면서 씻어낼 수 있도록 버릴 게 네. 하나도 네. 없네. 예. 지금 향이 너무 야, 고소해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들기름이라고 혹시 이게 보이시는지. 네. 그렇죠. 예. 이걸 한번 보세요. 색깔이 김지현 네. 씨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색깔이 완전히 황금색이잖아요. 야. 너무 투명해요.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는 들기름의 색깔이 이건지 아예 몰랐어요. 훨씬 좀 아까 화면에서 보던 진한 색이죠. 예. 훨씬 진하고 약간 검으로 그렇죠. 축축한 거 먹었어요. 정말. 근데 네. 저희가 한번 그러면 일단 맛은, 먹어보고 네. 왜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건지 또. 향은 너무 고소해요. 이게 기름이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네. 담백하다. 담백. 그런 느낌을
마치 이제 엑스트라 버진 우리 올리브유를 기름을 먹듯 느껴지시는 샐러드와 거예요. 함께 이렇게 네. 먹을 때의 그 느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네. 담백한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 진짜 한 스푼씩 이렇게 떠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기름 그렇습니다. 자체만.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네. 약간 저도 이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 아침에 이렇게 한 숟가락씩 들기름을 떠먹거든요. 근데 네. 훨씬 담백한 맛이고 자주 네. 먹었던 맛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아마 집에 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약간 짙은 색하고는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네. 저희는 일단 이제 들깨를 가열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중에서 보시는 일반적인 들기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갈색 걔는 이렇게 기름 양을 늘리기 위해서 원래 자연 그대로의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은 30%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수율을 늘리기 네네.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고온으로 볶아서 하시게 되면 그렇게 타버리는데 네네. 들깨는 70도라는 발연점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식물성 오메가3가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로 네. 변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투명도가 약간 틀린데요. 시중에서 생들기름이라고 파는 많은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네. 이렇게 뿌연 이제 하얀색 덩어리가 있어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냉장 보관을 하시게 되면 네네. 근데 저희는 냉장 보관을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하셔도 그런 게 안 안 생기는 생기는구나. 이유가 특허를 받은 자연여가법으로 두 이야. 번을 걸러냈어요. 그래서 흔히 섬유소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불순물하고 그런 거를 말끔히 이렇게 걷어냈기 참기름 때문에 들기름 넣어놓으면 진짜 가라앉는데 그러면 상온에서 보관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썩을 이제 이유를 저희가 말끔히 제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실온에서 2개월간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셔도 네. 직사광선만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아주 깨끗하게 만든 그러니까 거예요. 재배 방법부터가 유기농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짜내는 기술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영양 성분이나 효능이 또 어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그래서 들기름의 가장 대표적인 영양 성분은 그 식물성 오메가3라고 하는 이제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는데 특히 유기농 들깨에는 거의 2% 이상의 이제 알파리놀렌산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고지혈증이나 아까 말씀 주셨듯이 네네. 아니면은 혈관 건강, 그다음에 혈관의 노폐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네. 건강에 좋고 또 이제 건성 피부나 아니면은 뭐 피부에. 주근깨 여드름 네. 이런 데도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머리가 자꾸 빠지시는 네. 분들이나 이제 희끗희끗해지시는 분들도 이제 들기름을 드시면은 이렇게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꾸 먹어야죠. 머리. 저는 뭐 원래 좀 원하긴 했는데 어쩔 있으니까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재료라고 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키워내느냐, 네. 그다음에 또 가공이나 이런 그 방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좋고 나쁘가 또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명품 하동 들깨 어떻게 요리에 응용하면 좋을지 저희가 화면에 담았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소한 하동 들깨가 건강한 요리로 재탄생한다. 애호박 곤약 비빔국수와 미역 오이 초무침, 아보카도 초콜릿 무스까지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동 들깨로 만든 첫 번째 요리, 새콤달콤한 비빔국수인데요. 애호박은 양쪽 꼭지를 자른 뒤 필러로 길고 얇게 깎아주세요. 그리고 끓는 물에 넣어 살짝 익혀줍니다. 그리고 실곤약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물기를 제거해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갖은 양념으로 비빔국수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이 요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동 들깨로 만든 생들기름입니다. 양념장에 고소한 생들기름을 넣고 잘 섞은 뒤 데친 실곤약과 애호박에 양념장과 잎채소, 김가루, 잣, 삶은 달걀을 올리면 애호박 곤약 비빔국수 완성! 두 번째 요리는 미역 오이 초무침인데요. 먼저 불린 미역을 준비하고 오이는 얇게 채 썹니다. 그리고 식초에 생들기름을 둘러 미역의 비린맛을 잡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설탕, 다진 마늘을 넣어 양념장을 만든 뒤 불린 미역에 아삭한 오이를 넣어 잘 버무리면 새콤하지만 고소한 생들기름 향기가 입맛을 돋우고
발모와 정력에도 좋은 미역 오이 초무침 완성입니다. 마지막 요리는 아보카도 초콜릿 무스인데요. 먼저 아보카도 한 개를 반으로 가르고 씨는 칼끝으로 제거해준 뒤 숟가락으로 과육을 퍼냅니다. 파는 아보카도 과육은 잘 으깬 뒤 생들기름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리고 생 초코 파우더를 넣어 색과 달콤함을 추가합니다. 그 뒤 아이들 입맛에 맞게 적당량의 꿀과 설탕, 코코넛 워터, 통 들깨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예쁜 용기에 담아주는데요. 냉장고에 넣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짜잔! 멋진 디저트로 손색 없는 아보카도 초콜릿 무스 완성입니다. 역시 음식은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다들 드셔보니 어떠신가요? 고소하면 담백하고. 네. 맛이 좋다. 우리도 참 요리를 해먹지만. 아니 저쪽에 그쪽에 어르신 제 그릇은 여기 있어요. 아니 먹는 게 이게 길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달콤한 맛도 나고 달콤하니. 그 맛이 요상할 줄 알았는데 담백하고 내 입에 맞고 맛있네. 유기농 하동 들깨로 건강한 요리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그냥 네. 아까부터 진동을 하면서 네. 저렇게 다양한 우리가 음식으로 요리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막 가열을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늘어나니까 네.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이 좋은 무침이나 들기름을 생으로 그냥 생으로나. 네, 즐겨야 훨씬 더 네. 몸에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생 이 달걀에다가 아침을 깨우는 네. 들기름 요리예요. 아니 목 많이 쓰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진짜 아침에 그냥 딱 요거 하나만 딱 이렇게 먹어도 이게 네. 그냥 뭐 달걀 노른자 같지만 이게 네. 흘러내려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네. 이게 이렇게 달걀 노른자를 살짝 띄워서 네. 이 하동 들기름하고 같이 섞은 거예요. 섞었어요. 네. 아침에 뭔가 목이 좀 잠겨 있다 이러신 네. 분들 있잖아요. 네. 그냥 영양식으로 한번 이렇게 후루룩 들이켜면 되시는데 네.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아까 제가 한 입 많이 먹었거든요, 들기름. 네. 네. 지금 입술이 촉촉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기분 좋아요. 괜찮아요. 훅. 오. 야, 원래 어때요? 노른자만 그냥 끝까지. 노른자만 그냥 먹었을 경우에는 네. 아시잖아요. 약간 비릿한 맛이 있어요. 전혀 안 나요. 오. 이 하동 들기름의 생달걀의 영향이- 비릿한 맛이 없다. 전혀 안 나요. 근데 저는 그럼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이건 바나나하고 뭔가요? 네. 네. 그거는 이제 호두하고 음. 바나나하고 이제 들기름을 네. 이제 같이 이렇게 섞어서 믹스를 한 건데요. 네. 왜 여성분들 해독 주스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에도 좋고 네. 이제 그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어서 항노화에도 도움을 주는 이제 호바들 왠지 주스라고 오늘도 합니다. 제가 호바들 뭔가 주스요. 호바들. 네. 제가 모험을 하고 이분이 어때요? 아니 안 나와. 숟가락 좀 주시 그랬어요. 너무 진하게 이거를 섞으셔가지고 달콤하면서 고소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아이들이 좋아할 달달한 맛이에요. 되게 고소하고 네. 저도 한번. 달다. 노른자를 한 번 들이켜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그거 네. 영양식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속이 든든할 것 같죠. 이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갈아 먹으면. 아침에 원래 바나나 갈아 드시는 분들 많은데 네. 같이 거기다가 드시면은 영양까지 같이 챙기는 그냥 거예요. 호두하고 들기름만 섞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들기름 향이 난다. 이게 이제 고소한 맛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호두나 각종 견과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그렇죠.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기호에 따라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어떤 뭐 스매시라든지 네. 이런 쉐이크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들기름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좀 보관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조한 들깨는 네. 이제 이렇게 서늘하고 이제 건조한 곳에 이제 이렇게 밀봉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생수병을 이렇게 건조시켜서 네. 이제 보관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들기름은 꼭 냉장 냉장 보관을 보관하라고 하시라고 그러죠. 하세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순물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직사광선만 피해서 이제 그냥 상온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관을 하셔도 2개월 정도까지는
충분하고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좀 더 오래 드실 수가 있으세요. 밀봉을 하면 상온에서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네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네. 보관 방법을 좀 잘 아셔서 이 귀한 예를 들어서 하동 들기름이 네. 있다면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예, 맛을 제대로 해서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저는 밭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면은 네. 사실 좀 피부도 이렇게 좀 까맣게 탈만한데 네. 좀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네, 원래는 제가 이제 그 햇볕을 이렇게 보고 일을 많이 해서 네. 좀 많이 탔어요. 피부가 까무잡잡한데 어디가 이제 오늘 타셨다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온다고 네.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그래서 포샤시하게 오늘 아니 근데 전혀 나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뭐 네. 많이 탄 느낌도 없고요. 네.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네. 또 여기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저희들이 참 말씀 듣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더 좀 태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들깨의 자 들기름을 활용한 요리들 저희가 봤는데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이 팔도 명품이 되기까지 네. 어떠한 노력과 어떤 땀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또 어떤 도움과 지원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팔도 명품의 비밀 시간입니다. 자, 하동 들깨 그 명품이 탄생하기까지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시죠. 피아니스트 임수정 씨를 귀농인으로 탈바꿈하게 만든 하동 들깨. 그 하동 들깨를 명품으로 만든 임수정 씨만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임수정 씨의 명품 비밀. 그 첫 번째는 바로 땅을 유기농으로 바꿔라. 하동에 들깨를 처음 심었던 건 그녀의 아버지였는데요. 그러나 흙이 말썽이었습니다. 지나친 농약과 화학 비료 때문에 유기농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좋은데? 정말 부드럽네.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비옥한 유기농 땅으로 변신.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제가 유기농 제품을 보내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유기농 농장에 있는 식물들이 이제 다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작물을 재배를 하시려고 하셨을 때 이제 상태가 너무 이렇게 산성화되고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셨는데 이제 사람 몸이 아프면 왜 해독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영양소를 주면 제 기능이 회복되는 것처럼 땅도 3년 동안 저희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독을 하면서 저희가 만든 유기질 퇴비를 줘서 미생물을 많이 번식하게 해서 이제 땅의 기능을 저희가 살리게 되었어요. 농사란 결국 원칙을 지키는 일. 망가진 땅의 기운을 되찾기 위해 애썼고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땅은 스스로의 힘을 되찾아 유기농 재배를 해도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기운을 되찾아준 열쇠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유기질 탭이에요. 한국 최초로 개발하셨고 또 일본 유기농 인증까지 받으셨습니다. 땅의 힘을 되찾자 들깨를 비롯해 쌀, 고구마, 삼백초, 어성초, 녹차, 자엽소 등등 다양한 식물들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가 사방에 널려있는 들깨라는 사실을 알고 임수정 씨는 본격적으로 유기농 들깨 농사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임수정 씨의 손에는 피아노 건반이 아닌 흙과 들깨가 더 많이 닿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해외 유명 피아니스트에서 젊은 귀농인으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인증갑니다. 임수정 씨의 들깨가 명품으로 인정받은 그 두 번째 비밀. 바로 각종 인증 절차와 특허권에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가진 유기농 인증을 비롯한 각종 특허권은 대표적으로 5개 정도인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유기농 들깨 인증서입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그대로 유기농법을 고수하며 유기농 들깨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 최초로 만든 유기질 퇴비는 일본에서도 인증받을 만큼 그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녀가 직접 키운 유기농 들깨로 만든 유기농 황금빛 들기름과 관련된 특허권 및 인증서가 있습니다. 또 들깨 유로는 국내 최초로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 인증을 식약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유기농 들깨 인증서와 황금빛 들기름의 자연 여과법에 관련된 특허권이라는데요.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요, 이거는 다른 회사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여과를 저희가 시켜봤더니 이렇게 침전물이 생겨 있고, 여기는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침전물이 있는데 저희 거는 침전물이 없이 말끔하게 걸러졌어요. 한눈에도 딱 보이시죠? 특히 이 자연 여과법은 황금빛 들기름을 침전물 없이 생산 가능하게 하여 산패 비율을 낮추는 공을 톡톡히 세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증을 받아놓으신 건가요? 저희는 그 세계를 이제 저희 무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들기름을 정말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인증서를 지금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더해 키운 하동 들깨지만 외부에 나가는 모든 제품은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중금속 및 잔류농약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능성 성분 분석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임수정 씨의 하동 들깨를 명품으로 만든 세 번째 비밀, 바로 다양한 6차 산업화입니다. 그녀는 인생 제2막을 살기로 결심하면서부터 단순히 유기농 들깨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제품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임수정 씨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황금빛 들기름 생산입니다. 여기는 차계실입니다. 차계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세척한 들깨를 여기로 옮겨서 열풍으로 건조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연 햇빛에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가 철저하게 이렇게 방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황금빛 들기름은 저온 압착법으로 들기름을 만들어 그 생산량은 줄어들었지만 몸에 좋은 식물성 오메가3의 함유량을 약 65%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더구나 이를 공장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황금빛 들기름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깨통에 7kg씩 이렇게 담기거든요. 그러면 600kg 압력으로 이렇게 유압으로 눌러서 이게 착유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들기름은 황금빛을 띠며 고운데요. 색깔만 고운 것이 아닙니다. 고온으로 볶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유기농 들깨의 영양소 파괴가 덜 되어 우리 건강엔 더욱 좋은 유기농 들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을 압착하고 난 후에 깻묵 역시 그냥 버리지 않는데요. 깻묵은 좋은 식재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탈지 들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름 성분이 이렇게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이섬유랑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또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식재료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성분이에요. 또한 이 깻묵은 좋은 지방산과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스크럽 기능이 뛰어난데요. 이를 사용하여 들깨 비누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3의 섭취를 쉽게 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원료로 만든 캡슐에 담아 국내 백화점 입점은 물론 일본에 수출 중입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는 헤어를 비롯한 화장품 산업에도 뛰어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단 한 제품만 출시되고 있지만 연구소에서 화장품 관련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수정 씨의 하동 들깨가 명품으로 인정받은 그 마지막 비밀. 세계를 무대로 한 홍보 활동입니다. 그녀는 전국은 물론 세계 유기농 박람회에 쉴 새 없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전통 작물인 들깨를 해외로 박람회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주변 분들의 그런 현지인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우시고 한국의 전통 작물이 이렇게 좋다는 거를 알게 돼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한 명의 농민으로는 엄두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기농에 대한 고집만큼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본, 독일, 미국 등 전 세계를 누비며 홍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이라는 작은 곳을 고소한 들깨와 들기름 향기로 가득 채우는 임수정 씨. 그녀의 소망대로 고소한 향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저 화면을 보니까 정말 들깨에 대한 열정을 더 오히려 자세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뭐 보셨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아주 그 유망한 이미 이제 촉망받는 그 이제 피아니스트셨습니다. 그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시던.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어떤 음악과 또 하동이라는 이 지역을 만남? 또 접목시키는 이런 것들로 또 이렇게 계속 발전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화면에서도 좀 언급이 되었지만 사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하동으로 내기로 오기까지는 남다른 고민이 진짜 많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엔 또 사연이 있다면서요. 저는 사실은 유럽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연주를 하던 피아니스트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영국에 이렇게 연주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폐암 선고를 받으셨던 그러니까 저희 부친께서 이제 그 월남 찬전 용사하셨는데 그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 선고를 받으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후유증이 너무 심하시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거부를 하시고 이제 저희 유기농 식단하고 자연식에만 매달리셨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런 와중에서 제가 이제 식물성 오메가3라는 거를 접하게 되고 또 미국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들깨가 지금 뭐 나와 있는 아마씨나 치아씨보다도 더 우수한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이 많고 그런 아주 슈퍼푸드라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면서 정말 어렵지만 제가 이제 농장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오랫동안 이제 피아니스트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친께서 그렇게 병환 때문에 오시게 됐는데 뭐 전화위복이라는 말로 저희가 조금 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다른 비전이 생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미국의 어떤 연구 발표.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 들깨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 들깨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저렇게 식물성 캡슐로 이렇게 이제 나와서 페릴라 들깨 캡슐을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들깨를 짜고 나서 나온 깻묵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이제 그 단백질 파우더로 이제 대체로 해서 지금 현재 제품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비밀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박람회를 나갈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일본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 미국, 유럽 여러 군데서 지금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 거의 대한민국 이제
들깨 홍보대사가 네. 되셨다. 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압착 기술도 특허를 받으신 거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인증과 특허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별하게 아무래도 이렇게 쏟으시는 열정이 있으시겠죠? 네, 사실은 이제 농민은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은 이제 가장 열심히 일을 하시고 힘드신데 보호를 굉장히 이렇게 받기가 힘드신 이제 그런 계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들깨와 이제 아이디어에 최소한으로 어떤 방어막 보호막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최대한 인증서나 특허나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해외에 다닐 때도 이제 활용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화장품도 또 들기름을 이용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훨씬 더 관심도 많으시고 또 가능성도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이제 들깨, 뭐 식품 이렇게만 해서는 사실은 이제 판로 개척도 쉽지도 않고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연의학 쪽에서 볼 때 이제 이런 좋은 식품을 안과 밖으로 이너 뷰티와 아우터 뷰티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들기름을 클렌징 오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고서 피부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계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또 부가가치가 높은 이제 어떤 그런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화장품 쪽으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도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워낙 들깨가 좋으니까 어디든 활용해도 이게 제품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제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니까 그러니까요. 싶은데 네. 지금 유기농으로 재배하시랴 또 이렇게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시랴 너무너무 바쁘실 듯한데 화면에서도 봤지만 박람회 많이 같은데 다니시네요. 정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뭐 저희가 이제 뭐 국내 뭐 백화점도 그렇고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나니까 이제 제가 세계로 나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멋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외국은 유기농이 어떤 일반적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유기농 박람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독일, 미국, 뭐 일본, 중국 등등 해서 이제 유기농 박람회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또 특히 우리나라 전통 작물인 들깨를 홍보를 하고 이제 이 우수성을 이제 계속 저희는 판촉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외국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것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동의 명품 들깨. 사실 이 좋은 우수성을 잘 몰랐던 분들도 오늘 많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들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이 들깨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어려운 결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명품에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그냥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네요. 네, 이렇게 큰 노력이 있고 다양한 또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에 세계 속으로 또 우리 들깨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올리브유를 뛰어넘어야죠. 유럽에서 그런 들기름이 되기를 저희들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빠 집에 일찍 들어오면 구박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대화 많이 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